수사관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올해 1월 1일에 홍길동 씨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셨죠? 그리고 나서 이게 사업 진행하신 거죠? 라고 물어보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1월 1일날 뭐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오픈된 질문으로 물어보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어설프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다 보면 결국엔 수사관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많이 당황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비해서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인이 되어서 고소를 하는 사건과 내가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그 두 가지 국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내가 피의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형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하기 위해서요,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조사 일정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을 고지하게 되고 조사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일정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길동 씨, 올해 3월에 땡땡 회사 설립하시고 땡땡땡 채권자로부터 10억 정도를 빌리신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혐의 사실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통화 내용 자체가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죄 증거로, 근거로 몰아세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통화 당시에는 조사 일정 외에는 혐의 사실 등에 관해서는 일절 함구하시고 조사 일정만 정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일정은 여러분들이 수사관과 직접 결정하신 경우에도 추후에 변호인이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재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사관하고의 첫 통화에서 반대로 수사관에게 제가 뭐 때문에 조사를 받는 것이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통화를 통해서 혐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고소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진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유형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진술 준비를 하는 방향이나 변론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범죄나 마약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범죄 유형에는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도박,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들이 그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의 재산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물증의 확보가 어려운 사건이 대부분이거든요.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혐의가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론 전략에서 세밀한 진술 준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 성립 요건, 즉 구속 요건이 다르고요. 유무죄 여부가 한 끗 차이로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투자금을 받고 같은 사업을 했는데도 사업이 잘 되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인데 사업이 망하면 한순간에 채무자가 되고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내가 한 행위가 재산 범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형사전문 변호인과 우선 협의해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정말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도신문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또 공범들 다 이미 불었어, 얘기 안 하면 당신만 괘씸죄로 더 처벌받아, 이러한 수사기법을 통해서 피해자의 자백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시에 절대로 하면 안 될 말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말들은 진술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신문 절차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몇 가지 좀 가정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수사관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올해 1월 1일에 홍길동 씨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셨죠? 그리고 나서 이게 사업 진행하신 거죠? 라고 물어보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올해 1월 1일날 뭐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오픈된 질문으로 물어보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어설프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다 보면 결국엔 수사관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많이 당황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비해서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보편화된 수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도신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맞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나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나 과실 부분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유도된 질문이거든요. 수사관이 내 편을 들어주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 이후에 이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수사관이 진술했던 내용을 표현을 살짝 바꾼다든지 뉘앙스를 변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의도치 않게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부인 취지에서 자백하는 취지로 보일 여지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조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진술조서가 경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재판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읽는 검사나 판사들은 쓰여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피의자 신문 절차가 모두 마치게 되면 수사기관에 변호인이 사실관계와 유무죄 인정 여부, 정상 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서류 더미를 무작위로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때와 일목요연하게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검사와 판사님의 마음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주장하고 변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고, 여러 상담이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이미 공부하시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사건에 관한 준비, 공부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밥만 먹고 수사만 하는 수사관을 이겨내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받는 것은 험난한 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십 가지의 도발 상황과 리스크에 대비하시고 진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시고 고소가 되었을 때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자세와 꿀팁이 여러분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석종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